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일부 지역과 여의도 등 서울 27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과천과 분당 등 경기도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권 회장은 최근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권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는 서울 도심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25만 원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수도권에서만 실시하던 배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등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별도의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입동인 모레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근원지로 지목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27개 동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비강남권을 비롯해서 수도권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을 해 분양 가격을 강도 높게 통제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이상 급등하면서 이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투기 자본이 유입돼 주변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본 겁니다. 검토 대상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과 영등포구 한 곳을 포함해 서울 지역 8개 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애초 예상됐던 과천, 분당 등 서울 이외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 부산 수영구 등 3곳과 경기 고양과 남양주 대부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남 4구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올해 3.3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는 4,900여만 원 수준. 정부는 본격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보다 10%가량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고분양가 관리 가격하고 그 상한제 가격이 어떻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그 계략적으로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 낮을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편법 증여 등 수상한 부동산 거래 1,500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번 달 안에 발표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적용을 하던 대기 오염 방지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나 자동차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관리 권역은 초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을 묶어서 4곳으로 나눴습니다. 지난 2005년 지정된 수도권에 충청도와 전라북도가 포함된 중부권,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진 남부권, 그리고 경상도 중심의 동남권 등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초미세먼지 생성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량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기 관리 권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690여 곳에는 총량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는 사업장마다 허용하는 배출량을 주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을 40%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됩니다. 4대 권역 안에 5등급 경유차는 종합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어기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붙이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100억 원이 넘는 큰 공사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지게차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 가정용 보일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쓸 수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특히나 서울 도심에선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25만 원. 계속해서 구수봉 기자입니다. 서울 사대문 방향으로 넘어오는 터널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범 가동 중인 교통 시스템입니다. 운행 제한 지역은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사대문 안쪽.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까지 36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됩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렀는데 폐차 직전에 이제 노후 경유 차량을 진입 제한함으로써 그 공기 오염을 좀 막고 미세먼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치를 최종 공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25만 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 대상 차량이 녹색 교통지역에 하루 평균 2,500여 대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속 전까지 안내문 발송, 외부 광고 등을 통해 운행 제한 조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에도 시범 운영 기간 녹색 교통지역에 진입한 단속 대상 차량 정보를 통보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검찰이 어제 국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역 장성인 법원장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군 검찰과 함께 국방부 청사에 있는 고등군사법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동호 준장이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경남에 있는 한 식품 가공업체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해당 업체는 대형 할인점은 물론 2007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도 어묵 등을 납품해온 경남 지역 중견기업입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정모 씨가 이 준장에게 수년간 1억 원 안팎의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준장과 정 씨를 금품 수수와 금품 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로 보고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군에도 납품했던 만큼 이 준장이 금품을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준장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소명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업체 대표 정 씨는 금품 제공 여부를 묻는 YTN과의 통화에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 받기가 좀 곤란해서요. 변호사 장애해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준장과 정 씨 등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맡는 국내 최고 사법기관으로 이 기관의 수장인 이 준장은 군 법무병과에 2명밖에 없는 장성 가운데 1명입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자 국방부는 이 준장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운전기사와 임직원에게 폭언을 한 녹취가 공개돼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권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입니다. 권 회장이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자. 3년 됐어요. 그냥 아프고. 참 좋으신 분이요. 그분이. 그렇죠. 우리도 놀래죠. 안 됐죠.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권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최근 운전기사와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직 사퇴 압박까지 이어지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지자 금융투자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된 학생이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병원에 옮겨져 소생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발표가 나온 뒤 검찰에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고발인을 모집해 오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와 현장 구조 지휘 관계자 등 122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서 내일은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시 정비 비율 조정과 자사고 특목고 일괄 폐지 논란이 얽히면서 교육계 갈등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시한 기재금지 위반이 300여 건이었습니다. 표절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서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학종평가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합격률과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고교 서열화 현상은 뚜렷했습니다. 대학별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곧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 폐지가 핵심입니다. 또 다음 주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이달 내 대입제도 개편안도 공개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말한 정시 비중 확대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양쪽 모두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 폐지에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정시 확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능 정시 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퇴행하는 동시에 교육 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이며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자사고는 물론 외고 등 특목고 학부모들도 폐지 정책에 반발해 앞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장악하여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모 찬스 논란으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편은 당초 학종의 비교과 영역만 손질하는 수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특목고 일괄 폐지에 이어 정시 비중 확대에까지 손을 대면서 교육계가 갈등과 혼란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안했던 이른바 1+1+ 알파 방안을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한일 두 나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 갈등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내놓으라는 이른바 1+1+ 국민성금안입니다. 한일 두 나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겁니다. 문 의장은 지난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해 남은 60억 원도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 방송에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안으로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입법부 논의에 관해 논평을 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의장은 한일 갈등 상황 타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은 한일 정상이 만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일괄 복원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 등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 의장은 일본에서 학계, 정계, 언론계 인사를 두루 만났는데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직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두 나라는 마주보는 기관차 같아 이런 식이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것이라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생각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흰색 가면을 쓰고 손바닥을 활짝 펼쳐 보이는 사람들.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손을 펼쳐 보인 건데요.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서 홍콩 시민들이 반발의 의미로 가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약간 하회탈을 닮은 것 같기도 한 이 가면의 이름은 가이 포크스입니다. 1605년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암살을 기도하면서 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다 실패한 실존 인물 가이 포크스의 얼굴을 표현한 가면인데요. 독재 정부에 맞서 혁명에 나서는 V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V4 벤데타에서 주인공이 쓰고 나와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현재 이 가이 포크스는 이른바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과 또 갑질 근절을 촉구하는 시위에 이렇게 쓰고 나오기도 했고요. 지난 2015년에는 국제적 해커그룹 어나니머스가 테러단체 IS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는 영상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다시 홍콩 상황을 볼까요? 홍콩 이공대학 학생들이 어제 졸업식에서 이렇게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반정부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난하고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 보좌관보가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의 밝은 미래 구축의 핵심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교착 한 달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혜준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7월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 동행했던 알렉스 웡 국무부 북한 담당 부차관보.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보좌해 북미 협상 실무를 총괄한 그가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웡 부차관보는 한반도의 70년 전쟁 상태가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 peace regime is an integral part of President Trump's vision for a bright future for the DPRK.
안정적인 평화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 기둥이라고도 역설했습니다. 단 안전 보장을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rather than being a source of security for the DPRK, are a key driver of the DPRK's insecurity. 웡 부차관보의 발언은 스톡홀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한 달째 교착 국면 속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적대 관계 종식을 시사하며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가운데 조만간 북미 대화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40년 넘게 우주를 비행해온 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서면서 보내온 자료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1977년 8월에 발사된 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 목성, 천왕성 등 태양계 행성들을 지나 40년 넘게 비행한 끝에 지난해 11월 태양계 너머 성간 우주 인터스텔라에 진입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계 너머의 자료를 보내왔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은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Spacecraft to transmit the data back, and that's now what Voyager 2 is starting to do in 2018. 나사는 태양이 뿜어내는 전기 입자로 생성된 태양권이 성간 우주와 맞닿아 있는 곳을 태양권 계면 헬리포즈로 부르며 보이저 2호가 관측한 태양계 끝은 좁은 타원형으로 뭉툭한 탄환과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나사는 또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선 정확한 날짜가 2018년 11월 5일이란 것도 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저 2호는 현재 지구에서 18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행 중입니다. 빛의 속도라고 해도 16시간 반이 걸리는 먼 곳입니다. 보이저 2호는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이 내는 열을 전기로 바꿔 쓰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 동력이 떨어져 더 이상 자료를 보내지 못할 때까지 태양계 너머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304명이나 희생된 국민적 트라우마.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5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처벌을 받은 국가 책임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대형 사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전면 재수사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수사 대상은 세월호 참사 관련 추가 의혹 전부 다라고 하는데 맥박에 있던 학생이 정말 5시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다가 희생됐는지를 포함해서 어떤 부실이 있었고 또 어떤 은폐가 있었는지 이번이 세월호 진실의 마지막 수사가 될지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찾아왔던 미세먼지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한데요. 중서부 일부 지역은 오늘 밤사이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오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깨끗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몰아낸 뒤에는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4도 선에 그치면서 쌀쌀하겠고요. 퇴근길엔 칼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1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산간과 내륙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높은 산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6도, 춘천은 4도, 대구 1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4도에 그치겠고요. 춘천은 15도, 대구 19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엔 중부 지역에,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